그거 말로 하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간지면 하면 감 지르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제가 제 모습을 본 적은 없죠. 밤이 무섭다. 잠이 두렵다. 매일 밤 원인 모를 자신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뇌는 잠들었으나 몸은 깨어있다. 한밤의 테러 몽유병. 하지만 기억할 수 없다. 몽유병의 실체는 무엇일까? 차라리 악몽이면 좋으련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난폭한 행동들로 일생의 3분의 1을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 몽유병. 몽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잘 알려진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의 40%가 몽유병을 경험한다는데 잠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얕은 잠, 3단계, 4단계 깊은 잠. 이 3단계, 4단계 깊은 잠일 때는 뇌파가 되게 안정적입니다. 어떠한 흥분이나 어떠한 놀래는 이런 뇌파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네, 진짜 잠을 쿨 잘 자는 단계인데 이때 이상한 뇌를 흥분시키는 뇌파가 나오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난폭한 좀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야 될 행동이 나오는 특히 깊은 잠에서 이거를 바로 이제 몽유병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면 중에 보이는 이상 행동들은 현대의학으로 봤을 때 뇌파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몽유병 환자들이 정상인의 뇌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야간 수면 뇌파. 제작진은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수면 뇌파에서 그들에게만 나타난다는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뇌파고요. 이렇게 안전도, 이렇게 턱 근전도. 수면 분석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수면 형태를 나타낸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는데 파형을 살펴보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패턴과 주기를 가진 고른 뇌파가 나오는 반면 몽유병 환자의 경우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지러운 파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뇌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뇌는 수면 중에 엄청난 자극을 받고 있다.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함과 동시에 전혀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흔한 게 호흡장애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호흡장애는 코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골이는 지금 전인구의 25%에서 많게는 50%까지 코를 골고 있고요. 이제 코를 골면서 뇌를 흥분시키는 코골이가 있고 뇌는 흥분시키지 않고 소리만 나는 코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다음 검사하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코를 골면서 뇌까지 계속 흥분하면서 그 흥분한 뇌파가 3, 4단계 잠에서 딱 만나게 되면 이제 솟아지게 놀라면서 이제 몽유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코골이가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실제 몽유병 환자를 살펴보았다. 정상인과 다름없이 코를 골던 이 환자는 갑자기 호흡장애 현상을 먼저 보인 후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몽유병 행동이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 성폭행 사건은 몽유병 환자인 가해자에게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었는데 국내 사례는 거의 없지만 외국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심하면 살인까지 벌여주고 어떠신 분은 자유행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기억을 못해요. 저는 별로 낮에는 별로고 안 했는데 심한 사람은 아까 말대로 계속 얼굴을 치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해행위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40대 후반의 한 여성. 몽유병을 오래 앓고 있었지만 사회적 체면 때문에 쉬쉬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이 여성의 증상은 밤마다 옷을 벗는 것.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벗겨져 있는 자신의 알몸을 보고 매번 소스라치게 놀랐다는데 속옷까지 다 벗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평범한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자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변하는 몽유병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자면서 계속 다리를 움직이는 하지불안증 증세를 갖고 있던 이 환자 역시
검사 결과 심각한 몽유병 진단을 받았다. 한편 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섭취하는 환자도 있었다. 수면 단계에서 음식을 먹는 40대 남성은 수면 섭취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환자들에 비해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이 환자는 자면서 화장지로 입가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수면 중의 행동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전문의의 조언에 따르면 잠을 자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인을 시도했던 몽유병 환자도 있었고, 밤이면 밤마다 아파트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추락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평소에는 빵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한밤중에 인근 슈퍼에 가서 빵을 사 먹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데, 실제 몽유병 환자는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몽유병을 목격했다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받았다. 몽유병 때문에 매일 밤을 샌다는 그는 PC방에서 몽유병 증세를 보였다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갑자기 졸다가요. 졸면서 뒤로 자빠지면서 막 떨더라고요, 몸을요. 악을 쓰면서 한 번. 악을 쓰면서? 예.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면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앉아서 게임을 하시던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가게를. 그리고 또 다시 왔길래 제가 가게 오지 말라고 하고 보냈거든요. 동네에 있는 모든 PC방마다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인근에서는 이제 찾아갈 PC방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는데, 제작진이 소문 끝에 찾은 그는 어렵게 자신의 증세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잘 때 맨날 해. 잘 때 하면 무조건.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도 있는데 그 대부분 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심해요? 그거요? 그 증세가. 그러니까 그거 말로는 그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간지면 하면 감 지르고,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한다는 그것밖에 설명 못해. 진짜 많이 고치고 싶었겠어요. 차라리 장애자처럼 다리 하나 못 넘긴 거지. 이거는 완전 고분. 물론 내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병 갖고 있겠지만, 뭐 장애자가 임하든 서운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답답함을 토로하던 그는 갑자기 제작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자고 같이 있고 싶으면 잠깐 오늘 밤 보고 싶으면 저 보여줄 수 있는데. 자신의 증세를 알아준 제작진이 고마웠던지 친근감을 보이며 먼저 함께 하자고 해온 그. 과연 몽유병은 나타날 것인가? 제작진은 반신반의하며 그와 밤을 같이 지내보기로 결정했는데, 방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했던지 환자는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 사이 제작진은 방 한 구석에 야간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면 촬영 준비를 마쳤다. 편안하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조용히 그의 증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새벽 1시경 잘 자던 그가 뒤척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작이 시작됐던 것이다. 한눈에 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환자. 도저히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듯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자자.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달래고 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다. 어렵게 다시 잠을 청했던 환자는 새벽 2시 반경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렬하고 격한 증세를 보였는데,
강하게 몸부림치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까지 중얼거렸던 그. 몸에 이상을 느꼈을까? 머리를 만지며 괴로워했는데 잠에서 깨어난 그는 조금 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 보였고 심지어 어딘가 많이 아파 보였는데 지금 몇 시야? 뭔가에 홀린 듯 자꾸만 시계를 주시하던 그에게 시간을 물어보았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 3시 10분인데. 하지만 제작진의 시계는 2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수면 중인 것일까? 아니면 무의식 상태인 것일까? 꿈 꿨어? 꿈 안 꿨어? 어떤 기억나? 기억 잘 안 나? 22년 동안 몽유병에 시달렸다는 환자. 어떻게 매일 밤을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더 이상 자기 싫다는 그는 책을 집어들고 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어렵게 잠자리에 들고 마는데 그에게 평온한 밤은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새벽 4시경 다시 3차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워. 해나가지. 누워. 제작진이 밤새 관찰한 결과 1시간 반 단위로 발작이 이어졌다.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환자가 수면을 취하고 발작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고통스러웠던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았다. 환자는 자신의 자는 모습이 궁금하다며 제작진에게 촬영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는데 22년간 자신이 밤마다 알아온 모습을 처음 보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제가 제 모습을 본 적은 없죠. 제가 제 모습을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말하면,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좀 더 그렇죠. 기분이 좀 아니. 얼마만큼 낳고 싶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그러니까 강 안 지르니까 안 돌아다닐 정도로. 매일 밤 계속되는 이 지독한 악몽은 정말 끝이 없는 것일까?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진 않을까?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며칠 동안 살펴본 제작팀. 조금 더 자세한 진찰과 치료를 위해 서울로 함께 향했다. 내가 목욕병이니까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번 자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욕병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났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 그 사람한테 확인시키고 주고 싶어요. 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날들에 비해 그의 꿈은 의외로 소박했다. 지금 졸리면 자지 왜 게임하고 있어? 목욕병 안 가고서 게임해. 잠 안 들려고 게임하는 거야?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지도를 펴고 서울이 어딘지 알려달라는 그. 장난치고는 꽤 진지하게 묻는 그의 모습이 의아했는데 여기 있지? 서울 찾아봐. 서울. 지금 치셨어요? 서울. 맨 끝에서 끝이잖아. 서울하고 지금. 서울이 무슨 돈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무슨 돈데요? 서울 특별시야. 서울은 도가 없고. 특별시? 응, 경기도 근처에 있어. 그냥 서울이 어디 있어요? 응, 서울 경기도 바로 밑에. 상당히 무네. 끝에도 끝이지. 야, 한참 더 가야 되네. 한참 남았지. 아, 전 내 혼자 울산 갔죠. 저는 못 찾아요.
평생을 족쇄처럼 따라다닌 몽유병 때문에 1시간 이상의 거리는 못 다녀봤다는 그. 맞네. 가까워지네. 자신이 먼 거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만 한데 26대 가지고 못 찾아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참 한심하네. 26대 가지고 서울도 혼자 못 찾아가고 뭐 집에 못 나가고. 긴 시간을 달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 오늘은 여러모로 역사적인 날이라는 그의 첫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63 빌딩. 이야, 신기하다. 우와. 내려오는 거야, 이거. 내려오는 63 빌딩 보다니 진짜 신기해요. 우와.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의 모습은 정상인과 다름없는 순박한 26 청년이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 취재진의 집에 거처를 둔 그는 잠자리가 바뀐 탓일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줬는데 새벽 2시경 잠을 자다 갑자기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잠시 후 난폭한 증세를 나타냈다. 뜻밖의 행동에 제작진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그의 증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너무 복해. 깨어있을 때처럼 말은 주고받았지만 그의 눈에서 초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결국 30여 분 후 환자는 또다시 발작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구타를 막으려는 듯 베개를 집어들고 꼭 놓지 않았는데 제작진과 밤을 보낸 며칠 내내 그는 하룻밤 사이 4-5번의 발작을 반복했다. 환자가 피곤할 경우 그 패턴은 시간을 좁히며 더 자주 나타났다. 또한 자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수록 조금씩 난폭해지거나 다른 양상을 띠며 아주 다양한 몽유병 증세를 보여주었는데 치료를 위해 올라온 서울의 밤은 이렇게 또 힘겹게 저물어갔다. 다음날 제작진은 몽유병 치료를 위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가 처음으로 받은 검사는 수면 다원 검사. 이 과정을 통해 환자가 수면 중에 행하는 모든 행동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뇌파를 통해서 주무실 때 뇌의 활동성이 얼만큼 되는지 보면서 수면 단계하고 중간에 얼만큼 각성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로봇가 되신 것 같다고 이상하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하고 소리 내보세요. 이거는 코 고시는 거 있으신지 알아보는 마이크예요. 수면 다원 검사는 뇌파, 심전도, 코골이, 다리 운동, 안전도 등 수면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체크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 검사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환자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검사에 지장은 없을까? 이렇게 일찍 잠드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거의 보통 10분에서 30분 걸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심한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주무시는 데까지 시간이 금방 걸려요. 머리만 대면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낮기 때문에 양으로 채우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방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통해 환자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몸에 부착된 시스템이 수면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역시나 그는 오늘도 비슷한 발작 증세를 나타냈다. 검사를 했던 하룻밤 동안에만 무려 9번의 몽유병 증세가 관찰됐는데 누구와 싸우는 듯한 행동. 몸을 너무 격렬하게 흔드는 바람에 몸에 붙였던 검사 시스템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엎드려서 주무시면 안 되세요. 똑바로만.
주무시다가 렘 수면 단계에서 갑자기 깨시더니 팔과 다리를 많이 움직이면서 마치 싸우는 듯하게 그런 동작을 취하시면서 깨셨었어요. 처음 본데 이런 사람이. 네. 며칠 후 병원을 다시 찾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소리 지르면서 밤에 주무실 때 기억나세요? 소리도 나고 막 기억날 때 기억날 것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예. 이게 숨이 멈추는 거예요. 원래 이게 숨의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상인 분들과 비교를 해봐드리면 이게 호흡이 이렇게 세근세근 쉬는 거거든요. 수면 중 고른 파형을 나타내는 정상인의 뇌파와 비교해 볼 수 있었는데 그의 뇌파는 일정한 패턴이 없이 아주 불규칙하고 어지러운 파형을 그리고 있었다. 일단은 높이가 어때요? 되게 불규칙하죠, 호흡이. 호흡 자체가 일단 불규칙해 되게 불안해요. 뭐 이렇게 모양이 삐뚤삐뚤하고 급기야는 일직선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뇌가 활짝 놀랍니다. 코를 골면서 나타난 무호흡 현상. 그로 인한 발작 증세와 뒤이어 나타나는 몽유병 증세까지. 환자의 모든 수면 상태는 그래프상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 그렇다고 잠을 안 잘 수도 없는 노릇. 몽유병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걸까? 거의 한 80%에서는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는 장담 못하는 게 뭐냐면 이미 기술적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세팅이 돼서 아주 강하게 몽유병으로 표현되신 분은 100%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2차적인 원인만 제거해 좀 좋아지기 때문에 한 70-80%에서는 거의 완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 파킨슨씨 병으로까지 유발된다는 몽유병.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지만 치료 방법을 몰라 다들 쉬쉬한다는데 22년간 몽유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12년 동안 못 고치는 병인 줄 알았는데 뭐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좋죠. 진짜 그 다 낫기만 하면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팬티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 어르신들께 귀신병으로 불려서일까 몽유병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몽유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인 동시에 누구나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다. 단순한 수면장애가 당신의 더 큰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면장애 100만 시대, 자신의 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몽유병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필요한 때다.